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김동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형동 체육기획팀장입니다. 김종욱 체육지원팀장입니다. 백정원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체육과 소관주연사업 12건, 신규사업 3건에 대한 1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2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체육관은 현원 15명, 예산은 280억입니다. 283페이지 주요사업 첫 번째 삼척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입니다. 우리시는 핸드볼팀, 육상팀, 공독팀 등 총 3개의 직장운동 경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425 핸드볼 H리그 정규리그 2위 포스트 시즌 준우승을 하였습니다. 육상팀과 공동팀은 각종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각종 대회 출전을 통해 시정 홍보 및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4페이지 각종 체육대회 유치 및 출전 지원입니다. 지난해에는 48건의 대회를 개최하였으며 117건의 대회에 출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는 전국 단위 24건, 도 단위 15건, 시 단위 12건의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125건의 각종 대회 출전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85페이지 맨체스터 시티 FC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입니다. 지난해 하계 풋볼교실과 학교 방문 프로그램에 279명의 학생이 참여하였고 14명의 학생이 영국 방문 프로그램에 참가하였습니다. 올해는 2월 2일부터 13일까지 192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동계 풋볼교실을 운영하고 방문 프로그램에는 16명이 참가합니다. 286페이지 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입니다. 지난해 전지훈련 유치 실적은 81개 팀 연인원 25,545명이 참가했으며 그중 스토어리그는 30개 팀 11,861명이 참가했습니다. 전지훈련 방문팀에 대하여 연중 상시 지원토록 하고 스포츠 산업 및 지역 관광자원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87페이지 국민체력백 삼척체력인증센터 운영입니다. 문체부에서 체력인증기관으로 지정 승인된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산학협력단에 위탁 운영하는 사업으로 25년도에는 5,387명에 대하여 체력 측정과 측정 내용에 따른 운동 처방을 제공하였습니다.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288페이지 삼척 제2복합 스포츠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성남동 일원에 28만여 평방미터의 체육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반영되면 실시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89페이지 삼척 골프 연습장 조성 사업입니다. 2층 30타석 규모의 골프 연습장으로 올해 12월 준공 예정이며 내년 3월에 개장할 계획입니다. 290페이지 도계 복합 체육문화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생활 SOC 복합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현재 공사는 마무리되었습니다. 3월 중 준공식을 개최하여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광정책과에서 추진 중인 북카페 및 1층 로비 정비 사업은 올해 말까지 정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91페이지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건립 사업입니다. 현재 부지 조성 공사는 마무리되었으며 행정 절차 이행 후 올해 5월에 사업 착공하여 28년 7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92페이지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교동 1원에 제1층, 지상 2층의 2,406평방미터의 규모로 다목적실, 체육관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12월에 착공하여 27년 8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293페이지 복합체육공원 풋살장 전천후 사업입니다. 복합체육공원 내 풋살장 전체를 지방막 구조로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도 전환 사업으로
행정 절차를 완료 후 3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294페이지 공공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우리시 관내 전반적인 공공체육시설 확충 사업으로 하마옴리 체육시설 정비공사, 도계교육문화시설 인근 주차장 조성, 지주간판 설치, 생활체육공원 부대시설 정비, 종합운동장 뒷길, 관정 철거 및 주차장 조성 사업 등을 올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물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5페이지 미로 생활체육 파크 골프장 36홀 조성 사업입니다. 미로 하구놀이 이론의 92억 원의 사업비로 커뮤니티 센터, 클럽하우스, 파크 골프장 36홀, 둘레길 600m의 사업 규모입니다. 25년 12월 4일 농촌 활력 촉진지구로 지정 고시되었으며 세부 시행계획 승인 및 농업진흥 지역이 해제가 되면 올해 2월부터 도시관리계획 및 실시 설계 용역을 통해 27년 1월부터 28년 4월까지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296페이지 유아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2층 규모의 연면적 1,800m 규모입니다. 기획 용역과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마무리하여 내년 1월 착공하여 28년 12월 준공 계획입니다. 297페이지 삼척 시립 연습장 건립 사업입니다. 종합운동장 창고를 리모델링하여 연습장을 조성합니다. 7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 계획입니다. 전지훈련 유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김재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가장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의원입니다. 291페이지에 수영장 건립 관련해서 지금 부지 조성 공사는 완료됐습니까? 예, 완료됐습니다. 예. 지금 25m 발레인이면 대 유치는 어디까지 되나요? 생활체육 때는 생활체육만 유치- 되죠. 예, 예. 결국은 여태 동안 저 시간만 늦어지고 그죠? 노력이 가시화되지 않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그 준공이 된 이후에 관리는 뭐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수영장은 아무래도 직영으로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야 네. 될 것 같죠. 이게 관리를 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들어갈 것 같고요. 예, 맞습니다. 또 관리도 철저하게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95페이지에) 파크 골프장 36홀 미로 생활체육공원 관련해서 지금 농촌 활력 촉진 지구 지정 고시는 된 상태고 내년 5월달에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은 이게 해제가 되죠. 예, 해제가 됩니다. 예, 예. 해제가 이거는 어, 도에서 아마 뭐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해제가 가능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현재 예상되는 거니 그 보상에 굉장히 난항을 겪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뭐 토지든 뭐 지작물에 대한 어떤 보상을 어떤 식으로 가져갈 것인지를 미리 조금 그 사전에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보상은 뭐 저희가 개별적으로 보상 절차를 돌입을 하고 네, 도시관리 계획이 승인이 되면은 네. 또 거기에 따른 대책이 저희가 있기 때문에 아, 대책이 있습니까? 예, 예. 하여튼 철저하게 대책을 세우셔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우리가 지금 그라운드 골프장 관련해서 전용 구장이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현재 부지를 여러 군데 네, 확정을 해서 예, 그라운드 골프 협회랑 네,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네, 한 군데로 예, 예,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결정이 되면 바로 추진토록 할 겁니다. 네, 네. 이 그라운드 골프장이 이제
다른 그 어떤 뭐 파크 골프장이라든가 뭐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또 규모도 조금 작고 또 이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 시간도 절차상 시간도 좀 짧죠. 예, 짧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금방 추진이 가능할 것 같고요. 하여튼 그라운드 골프장이 빠른 시일 내에 전용 구장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7페이지에 씨름 연습장 관련해서 씨름 연습장 건립이 되게 되면 이거 누가 어떻게 관리를 하실 계획이세요? 일단 저희가 직영을 할 이게 또 계획입니다. 직영인가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네, 정정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페이지 291페이지요. 삼척국민체육센터 그 수영장 건립 사업에서요. 지금 올해 사업비가 지금 55억 원으로 지금 잡혀 있는 게 순수한 10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당초 예산에 확보를 하셨나요? 아니면은 예, 추경에 확보를 하시게- 했습니다. 확보를 하셨나요? 예, 예. 그러면은 사업 착공이 2020년 5월에 이제 착공하는 데는 어떤 변화가 없겠죠? 예,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수영장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건립소의 시민들이 기대가 엄청 커요. 예, 그리고 언제 되냐 계속 묻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또 질의를 했었고요. 지금 이제 착공은 2020년 5월로 계획되어 있는데 건축 변경 그 협의라든가 BF 예비 인증이라든가 건설 기술 심의 등이 착공 전 필수 절차들이 남아 있는데 현재 각 절차가 어느 단계에 있고 완료 시점이 착공 일정과 실제로 맞춰줄 수 있는지 어떻습니까? 지금 BF 예비 인증은 2월 달에 계획이 되어 있고요. 2월 달에요. 건축 변경 협의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건설 기술 심의가 한 3월이나 4월쯤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럼 그것만 되면 착공을 예, 바로 예. 들어갈 수 예,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까지 보고된 추진 실적으로 보면은 항후 계획의 속도가 2020년 5월에 착공하고 2028년 7월에 준공이라는 목표가 정확히 이제 연계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해요. 충분히 연계될 수 예, 있다고 예. 봐도 되겠죠. 예,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은 삼척국민체육센터 수영장 건립 사업이 시민들이 기대와 관심이 매우 큰 만큼요. 예정된 절차와 일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끝까지 꼼꼼히 챙겨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요. 페이지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니.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 골프 연습장 조성 있지 않습니까? 네. 삼척시가 이제 직접 투자해서 조성하는 골프 연습장은 기존 개인의 어떤 골프장의 문제를 개선하고 또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체육의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인데요. 향후 시민들이 이용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게 지금 올해 이제 준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 운영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향후 시민들이 이용하는 과정에서 특정인들이 장시간 독점하는 일이 없도록 이용 시간 제한이라든가 이용자 순환 방식이라든가 등 공정한 운영 기준들을 어떻게 마련할 계획인지. 저희가 지금 골프 연습장이 자동 시스템으로 설비를 해서 네. 1시간 단위로 계산을 하도록 1시간 단위로요? 그래서 장시간을 사용은 사실은 불가능하고요. 불가능해요. 계속 대기자가 많으면은 또 더 못하게 빨리 하는 돌아갈 건- 수도 예, 예, 있고 순환 방식으로 인해서 순환 방식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민원 받은 그대로 이제 질의를 드릴게요. 개장 이후 이용자 등록을 어떤 방식으로 이제 진행할 계획인지 선착순인지 추첨인지 시간대별 배정 등 여러 방식이 있을 텐데요. 시민 누구나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등록 방안을 어떻게 좀 더 이제 구상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대해서 이제 굉장히 궁금들하셔요. 저희가 아직까지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네. 다른 시설 한번 저희가 견학을 해보고 네네. 어떤 방식이 가장 시민들한테 편하게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네네.
기존에 이제 또 그 골프장을 사용하신 분들이 또 많이 계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민들의 어떤 우려하는 부분을 아시겠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이제 당초와도 예산이 이제 증액돼서 이제 2억 원을 구매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총 30타석 규모면 하루 연간 어느 정도의 이용 인원을 이제 수용할 수 있는지, 그러면은 이제 아까 1인당 그 이용 시간 1시간이라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게 다른 이제 개인이 하는 그 골프장과 여기에서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월 회비 있잖아요. 월 등록비. 네. 그거는 뭐 똑같게 합니까?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이 사항도 저희가 아직 뭐 세부 계획은 마련하진 않았지만 네. 월 회비 등록으로 하는 게 가장 적절한지 아니면 시간대별로 계산을 해서 연습을 하는 게 적정한지는 저희가 검토해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데 시간대별로 우리 시민들은 시간대별로 하는 것보다 월 회비를 해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원하지 않을까요?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런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고민해 보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시설 준공은 위탁 운영 방식은 어떻게 할 겁니까? 운영 위탁은 방식은.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사실 이게 직영으로 해야 될지 위탁을 해야 될지는 좀 더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이제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런 부분들 좀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미리미리 네?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투입 예산에 걸맞은 어떤 운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런 계획들이 좀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은 차츰 이제 운영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의논을 해서 점진적으로 이제 하시겠다 그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삼척 골프 연습장 조성 사업은 또 시민들의 건의로 시작된 사업인 만큼요. 개장 이후에는 특정 계층이 아니라 또 시민들이 누구나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계획을 좀 세심하게 좀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골프장에 대한 운영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면은 저희 의회에다가 저기 의원님들도 궁금해하시니까 그런 부분들 한번 보고해 주시길 예, 바랍니다.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네, 양희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의원인데요. 먼저 첫 페이지에 우리 직장 운동 경기부하고 그 뒷장에 보면은 각종 체육대 한해 체육대 유치라든가 대회 각종 종목별 대회 출전하는데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도 우리 선수들이 이렇게 각종 대회 우리가 또 강원도로 대회 나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많이 각별히 신경 좀 써주세요. 그리고 285페이지 보면 맨체스터 시티 유소년 축구 교실이 있는데 과장님 유소년 축구 교실을 왜 이렇게 짧게 하나요? 겨울에 13일밖에 안 하나요? 주중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말은 2일 하나요? 예, 주말은 2일만 합니다. 2일만 하는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저희가 맨체스터 시티하고 협약을 할 때 네. 여름 방학, 겨울 방학 한 2주 정도. 과장님. 예. 2일간 뭐 유소년 축구 교실을 학생들한테 이렇게 가르치고 하면 뭘 지도할까요? 사실 이 축구 교실이라는 게 어떤 음, 실력 향상을 위한 것도 있지만 학생들이 네. 맨시티 코치한테 네. 그래도 내가 배웠다라는 자부심을 주는 게 그것도 좋은 영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저 본의원은 생각에 우리 유소년 축구 교실을 이렇게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에 아주 그래도 권위 있는 맨체스터 시티인데 팀 이름이 이런 분들이 코치진이 2명이 온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2명이 와서 이렇게 기본기를 이렇게 조금 가르치고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도 좋은 선수들이 이렇게 감독들이 많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영국의 맨체스터 시티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지도를 좀 하고 기본기도 이렇게 좀 틀린 부분이 있으면은 가르쳐주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내가 영국의 맨체스터 시티에서 이 코치진이 두 사람이 와가지고 지도를 받았다. 그렇다고 현역 선수도 아니고 그렇게 권위를 갖나요? 그래서 이게 10억 이상 예산이 지원이 되면서 저는 좀 놀란 게 이게 주중에는 13일간이고 주말은 딱 2일간만 하는 거야. 주말 깜짝 포함해서 놀란 13일입니다. 깜짝 놀란 게 2일 동안 몇 시간인 줄 아세요, 과장님? 2일간. 이틀간 6시간입니다. 그래, 총 6시간이야. 한 개 반이 6시간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 한 개 반이 유소년이 6시간 이렇게 겨울에 6시간만 이렇게 배우는 거야. 그래서 그러는데 이게 회비를 내라는 게 25만 원을 내라 그리고 20만 원을 내라 그러는 게 이게 뭐예요, 도대체? 20만 원, 25만 원은 사실은 그 참가비 성격의 것은 아니고 저희가 네. 맨체스터 시티에서 내어주는 키트라는 게 있습니다. 키트 안에는 아니 그래 뭐 용품 뭐 이렇게 예, 일부 키트인데 저희가 생각하는 예산이 이게 얼마인가요? 14억이죠. 과장님이 예산 얼마예요? 올해 8억 4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총 예산이 여기에 285페이지 보면 14억 4천만 원 아닌가요? 예. 작년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요. 네. 우리 2025년도 거 포함해서 네. 이거 좀 심한 거 아닌가요? 이게 참가하는 선수들한테 25만 원씩 또 이렇게 내라는 게 좀 너무 좀 과다하다 생각이 돼서 과장님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부분은 어차피 이렇게 뭐 영국의 과장님 말씀대로 프리미어 리그의 선두권에 있는 이런 팀들한테 코치진이 와서 이렇게 겨울 동안 저는 뭐 이렇게 한 10억 이상 이렇게 예산을 주면 겨울 뭐 한 달 정도 이렇게 그래도 하는 줄 알았어요, 솔직히. 그런데 깜짝 놀란 게 6시간 이게 파트별로 6시간 하는 거야. 한 사람 하나가 그 파트에 들어가면 좀 심하다 생각이 돼서 이 부분을 우리 14억 4천만 원이면 과장님 우리 시민의 세금이 정말 아깝잖아요. 어렵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을 꼼꼼히 잘 챙겨서 정말 협약할 때도 그런 부분을 좀 꼼꼼히 잘 좀 챙겨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아울러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다음 장에 전지훈련 한번 볼게요. 과장님 전지훈련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 뭐 축구라다가 이렇게 여러 개 팀들이 와서 버스로 이렇게 와서 버스 주차도 하고 모텔도 이렇게 숙소도 이렇게 많이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운동장도 그렇고 저녁에 되면 식사도 하시고 전지훈련 팀들이 나와서 시내도 이렇게 다닌 거 보면 활력이 있는 것 같아요, 시내가. 그래서 이게 저는 겨울 동계 훈련 때 정말 우리 학생들이 다 방학하고 대학교도 방학하고 이러니까 특히 겨울에 바다 삼척 해수욕장도 그래도 여름보다는 좀 비수기란 말이에요. 이럴 때 동절기에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또 동계 훈련 선수들을 이렇게 유치를 해서 정말 지역 경기에 정말 일조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보기도 좋고 이런 예산은 너무 아깝게 하지 마시고 전치 자체가 경쟁이 돼서 유치하려고 하니까 그래도 우리 시도 먼저 어느 정도 우리 선수들한테 불편하지 않도록 뭐 생수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잘 지원해 주시고 또 각 구장 사용하는 구장들을 이렇게 또 잘 점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바로 옆장 보면은 우리가
국민 체력이라 이래서 우리 대학교에서 지금 이거 그 전지 훈련 오는 선수들을 좀 체크하고 테스트도 해줍니까? 예, 해줍니다. 해줘요. 네, 그래서 약 한 2억 정도 이렇게 예산이 나갑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다른 지역보다도 다른 지역은 아마 이런 게 없을 거예요. 선수들 테스트 내 근육 양이 얼마라든가 이런 걸 전문적으로 테스트하고 치료도 해주고 이러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장점인 것 같아요. 우리 시가. 그래서 전지 훈련 오는 팀들을 축구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도 이렇게 관리 좀 해줄 수 있도록 잘 부탁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장에 288페이지인가요? 그 삼척 제2 복합 스포츠타운 조성 이거 성남리 일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장님 다른 거는 여쭙지 않게요. 실현 가능한가요 이게? 과장님이 보시기에 실현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해요. 네, 전부 그 개인 부지지요. 예, 맞습니다. 개인 부지 제가 왜서 그 얘기 여쭈었냐면 예산은 2천억을 잡아놨잖아, 그죠? 네, 네. 보면은 뭐 테니스장도 12면 뭐 축구장도 그렇고 야구장도 그렇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렇게 운동 체육 시설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개인 땅을 매입하기가 상당히 어렵단 말이에요. 감정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과장님 제가 한번 실현 가능한지 여쭤봤고 이럴 때 감정 평가를 해서 협의 보상을 첫 번째는 협의 보상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예, 협의 보상이 안 되면은 강제 수용도 가능합니까? 체육 시설이? 저희가 도시 계획에 반영이 되면 도시 관리 계획에 반영이 되면은 네. 예, 가능은 합니다.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이 되면은 가능하다는 뜻인가요? 네, 네. 하여튼 난관은 있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291페이지 아까 뭐 수영장은 다 말씀드렸으니까 만약에 수영장이 건립이 되면 과장님 저기 원당리 수영장은 어떻게 되나요? 다른 방도를 저희가 찾아봐야 됩니다. 찾아봐야 돼요. 예, 예. 그리고 그 파크 골프장 그 295페이지 파크 골프장이 있었는데 그걸 잘 추진해서 2028년도면은 개장이 가능하네요. 예, 가능합니다. 미로 파크 골프장이 예, 맞습니다. 36홀로 네, 네. 거기도 우리 시유지가 있고 개인 부지가 있는데 개인 부지가 약 얼마 정도 있나요 그 안에? 국공유지가 한 60% 정도 됩니다. 국공유지, 예. 국유지도 그렇고 공유 공유지, 재산도 그렇고 예. 한 60% 되고 나머지 한 40%는 예. 개인 부지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 부분도 조금 어렵겠네요. 하여튼 도시관리 계획이 반영이 되면 수용이 가능. 수용이 가능해요. 그리고는 농업진흥 지역도 충분히 풀어낼 수 있고 예,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그래가지고 잘 하셔가지고 2028년도에 하시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저도 부탁 한번 드릴게요. 저번에도 파크 골프장 얘기하다가 조금 오해가 있었는데 미로 파크 골프장은 뭐 그렇게 36홀을 이렇게 하시고 저는 이게 앞으로 고령화로 되면서 이게 파크 골프가 저가 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인기를 얻는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파크 골프가. 그래서 근덕에 파크 골프장을 이렇게 부지를 이렇게 선정하고 하시는 걸로 알고가 있는데 이제는 우리 삼척시가 파크 골프장이든 이런 인프라를 구축할 때 정말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바닷가라든가 바닷가 솔밭안이라든가 아주 시내와 가깝고 바다와 가깝고 진짜 전국에서 파크 골프장 하면 전국에서 가장 인정되는 파크 골프장을 만들지 않으면은 앞으로 파크 골프장이 너무 포화 상태가 돼서 어려움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시도 이제는 앞으로 파크 골프장이나 조성이 된다면 정말 어렵지만은 정말 경관 좋고 시설 좋게 해야지만은 살아남을 수가 있을 것 같다 생각해서 한 말씀 드렸어요. 예, 맞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희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삼척 제2 복합 스포츠타운에서 네.
현재 이 부지가 주거지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용도가 바뀌면은 체육시설을 바뀌나요? 예, 체육시설로. 왜 그러냐면은 삼척에 지금 주거지는 충분한데 공동주택지가 부족하거든요. 성남동 1호는 주거지지만은 공동주택지로는 부적합합니다. 그래서 체육시설로 전환을 빨리 진행해서 그 다른 지역의 주거지가 지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계부서하고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네. 과장님, 우리 직장 운동 경기부 지금 육상은 지금 감독이 지금 없죠? 예, 없습니다. 감독 대행은 누가 있나요 혹시? 감독 대행은 체육과장인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선수들 관리 뭐 운동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이런 거는 좀 신경을 쓰셔요. 예, 지금 알겠습니다. 어디 제주도가 있나요? 예, 제주도 선수들이? 전지훈련 중입니다. 공도는 지금 어떤 문제가 있어요? 공도는 뚜렷하게 문제 발생한 건 없습니다. 공도 감독이 있어요? 감독이 없습니다. 제가 하고 있습니다. 아, 문제 없어요? 예,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공도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올해는 뭐 그 성적을 좀 내게 할 수 있습니까? 예, 우수한 선수를 영입했기 때문에 올해는 가능합니다. 그래요. 잘 관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어요. 우리 NNC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에너지과장 황철기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양균 에너지정책팀장입니다. 정연문 수소산업팀장입니다. 박하나 에너지자원팀장입니다. 심은미 지역지원팀장입니다. 에너지과는 주요 사업 11건, 신규 사업 4건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30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신에너지 수소 산업 육성 및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소 생산시설 1개소와 충전소 2개소에 대한 연간 운영 지원을 통해서 도내 수소 공급의 핵심 역할과 수소 차량 이용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연중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수소 R&D 특화 도시 운영은 현재 핸드볼 숙소로 운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면서 데이터 등 기술 축적은 물론 시민들이 쉽게 수소 산업을 이해하도록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소 엔진 발전기 실증 사업은 에카 수소 신뢰성 센터가 완료되면 센터 내에서 주관 기관인 현대인프로코아 및 강원 TP와 실증을 통하여 경제성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카 수소 탱크 트레일러용 이충전 안전장치 국산화 사업은 신규 공모 사업으로 에카 수소 신뢰성 평가센터 내에서 트레일러용 이충전 장치 설계 및 제작 기술을 개발하여 안전성을 검증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 두 번째, 수소기업 육성 산학형 클러스터 조성 사업입니다. 먼저 수소 특화 일반 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현재 가설 울타리 설치 및 인목 제거는 완료하였고 본격적으로 토공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7년 6월 중 준공 예정으로 금년 하반기에는 분양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수소 앵커 기업 임대형 공장 건립은 최종 준공하였으며 수소 관련 기업 6개사를 입주 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3월 중 입주토록 준비하겠습니다. 수소 기업 R&D 허브 구축 사업은 지속적으로 기업 모집 공고하여 R&D 과제 선정과 허브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수소 에너지 분야 지역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은 한국 에너지 마이스터고와 강원대학교 그리고 강원 테크노파크 내 스마트 강의실 구축을 마무리하고 실질적으로 재직자 교육과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308페이지) 세 번째, 에카 수소 신뢰성 평가센터 구축 사업입니다.
건덕면 제2 농공단지 내에 구축하는 사업으로 건축 연면적 약 2,000제곱평방미터를 신축하고 고장 분석 및 수문 평가 장비 20여 점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장비 구축 지연으로 사업 기간은 2026년 말까지 연장되었으며 상반기 중 마무리하고 시험 운영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 네 번째, 수소 계량 신뢰성 센터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한국기계전자 시험연구원이 주관기관으로 수소의 거래 과정에서 계량 오차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량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99억 원입니다. 사업 내용으로 평가센터 700제곱평방미터 구축과 장비 구축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 설계 중이며 상반기 중 건축 인허가를 진행하고 4월 중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 다섯 번째, 수소 저장 운송 클러스터 구축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8년까지며 우리 시에서는 30톤 규모의 수소 액화 플랜트가 구축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으로는 플랜트 건설의 견제성 분석 용역 자료로 SPC 설립을 위한 참여 기업을 모집하며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ESS 화재 안전 실증 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주관기관으로 소방산업연구단지 내 244억 7천만 원의 사업비로 화재 안전 실증 플랫폼과 장비 11종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1월에 기공식을 하였으며 금년 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ESS 화재 안전 검증센터 안정성 확보와 관련하여 집진 시설에 다소 문제가 있어 생활 소음 기준, 냄새 등 보안 공사를 통하여 상반기 중 완료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314페이지 일곱 번째, 신재생 에너지 및 친환경 자동차 보급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지난해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융복합 지원 사업은 태양광 267개소, 태양열 8개소, 지열 37개소이며 수소 전기 자동차 55대, 수소 버스 2대, 전기 자동차 307대 보급 사업입니다. 계획에 맞춰 차질 없이 진행토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요 사업 여덟 번째, 316페이지입니다. 읍면 단위 LPG 배관망 구축 및 농어촌 LPG 소형 저장 탱크 보급 사업입니다. 도계업 LPG 배관망 구축 사업은 3월 중 최종 마무리하도록 하겠으며 건덕면 LPG 배관망 구축 사업은 시공사를 연말에 선정하였고 3월 중 본격적으로 공사하여 10월 중 가스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LPG 소형 저장 탱크 보급 사업은 건덕면 광태리 마을이며 3월에 착공하여 7월 중 가스를 공급토록 할 계획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은 정라 23통 1월이며 230세대 보급할 계획으로 3월 착공하여 7월 공급토록 준비하겠습니다. 주요 사업 아홉 번째, 319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에 관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특별지원금 24억 200만 원, 기본지원금 9억 6,700만 원, 총 33억 6,9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 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주민 연료비 지원 사업 5억 60만 원, 600만 원, 마을 환경정비 사업 5천만 원, 마을 소득 사업 1억 7,500만 원, 주민 일자리 지원 사업 3천만 원입니다.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1페이지 삼척 블루파워 화력발전소 건설 관련 지역 상생 협약 투자 이행 추진입니다. 맹방해변 침식 저감 시설은 최종 준공하였으며 맹방해변 침식 대책 지역 협의체는 9회차 운영하였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분석 및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광 칭수 시설 조성 사업은 관광지 조성 계획 변경 인허가를 2월 중 접수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직원 사택 건립 관련해서는 금년 3월까지 인허가 진행을 마무리하고 상반기 중 착공토록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신재생 및 미래에너지 산업 투자 방안에 대하여는 데이터 센터 유치 등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사업 첫 번째입니다. 312페이지입니다. 수소도시 조성 사업 공모 참여입니다. 사업 기간은 4년간으로 주요 사업 내용은 수소 연료전지 구축, 수소 배관 구축, 분류수소 전환시설 구축, 통합 운영센터 조성 등입니다. 총 사업비는 186억 원입니다. 세부 추진 계획으로 3월 중 강원특별자치도 지특사업 신청하고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324페이지 두 번째 신규 사업 두 번째입니다. 대용량 ESS 복합 시험 인증 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소방방재 연구단지 일원이며 대용량 ESS 제품 성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복합 시험 인증 플랫폼 구축입니다. 총 사업비는 245억 원으로 4월경 공모 사업에 접수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CCUS 진흥센터 구축 사업입니다. 위치는 수소 특화산업단지 내이며 2027년까지 구축할 계획입니다. 사업 내용은 특화 장비 구축 및 센터 건립입니다. 주관 기관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며 강원 TP와 KTL, CCUS 사업단이 참여합니다. 건축 기획 용역 및 건축 설계를 통하여 금년 12월 중 착공토록 준비에 절차를 기하겠습니다. 신규 사업 네 번째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2025년도 중기부 공모 사업으로 확정됐으며 위치는 수소특화 산업단지 내이며 2030년까지 구축할 계획입니다. 지상 3층 규모로 건축 연면적은 5,250제곱미터입니다. 상반기 중 기본 및 실시 설계에 착수하고 2027년도 건축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 계시고 자 에너지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의원님, 네, 김재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의원입니다. 314페이지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2026년도에 융복합 지원 사업 공모 선정이 312개소가 되어 있는데 여기 대해서 좀 그러니까 태양광이 267개고 태양열이 8개소, 지열이 37개소인데 여기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그동안은 한 10여 년간 이제 저희가 융복합 사업 지원하다가 네. 한 3년간 융복합 사업을 이제 저희가 공모를 신청 못했다가 네. 이제 금년에 선정이 됐는데 네. 저희 이번에는 한 쉽게 하고 태양광 같은 경우는 한 270세대 정도 하기 때문에 기존에 뭐 못한 것들은 아마 이번에 거의 아마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네, 거의 마무리가 되겠죠. 예, 한 270개소면은 거의 네. 그래서 그럼 자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태양광 같은 경우는 지금 지금 금액이 한 82만 원 정도. 자부담이요? 예. 기존의 주택 지원 사업은 한 100만 원 정도 됐는데 네. 그보다는 좀 저렴하게 많이 낮춰졌네요. 예. 그 대부분 분들이 이제 기존에 그 전에 50만 원 자부담이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100만 원 됐다가 이제 82만 원으로 이렇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오해가 있어요. 그래서 왜 50만 원 하던 걸 82만 원 하나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 가지 뭐 물가 상승률이든 여러 가지를 판단했을 때 100만 원을 하다가 82만 원 낮아졌다는 점을 많이 홍보를 해주세요. 저희가 그 고모 사업 참여할 때 네, 단가나 이런 거를 어느 정도 이제 책정을 해가지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이제 또 뭐 시비를 많이 지원하고 이러면은 네. 사실 감점을 받거든요. 예.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최소화한 금액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네. 시에서도 최소한 금액인데 시민들이 이제 피부에 와닿는 거는 기존에 50만 원 자부담이 와닿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316페이지에 LPG 관망 사업하고 농어촌 LPG 소형 저장 탱크 사업이 있는데 도계업 같은 경우는 지금 2월달에 준공할 예정이죠.
저희가 뭐 7개 공구 중에서 6개 공구는 지금 가스를 예. 공급하고 있고요. 네. 1개 공구는 아마 조금 2월 달에 아마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도계 LPG 배관망 사업을 지금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여기에서 생겼던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노하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건덕면 LPG 배관망 사업에는 차질 없이 좀 그 적응을 해서 민원 사항들도 꽤 많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해서 사업을 해주시고 그리고 LPG 배관망 사업은 이제 계속해서 진행되는 사업입니까? 어떻습니까? 그 농어촌 LPG 이제 소형 저장 탱크 보급 사업은 아마 지속적으로 할 것 같고요. 네. 중규모는 사실은 이제 예타 사업이라 가지고 예. 저희는 건덕이 이제 마지막인 마지막입니까? 우리가 도계 건덕 빼고 다른 읍면에는 그 LPG 배관망 구축 사업을 할 만한 데가 사실은 있습니까? 뭐 따져보면. 미로 같은 경우도 괜찮은데 거기 네. 그 정도면 소형 저장 탱크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미로고 시내 지역 같은 경우에도. 네. 그러면은 이제 그 도계하고 건덕하고 그래도 다행히 거기에 배관망 사업을 하고 이 사업이 마무리돼서 다행이고요. 그 농어촌 LPG 소형 저장 탱크로 이제 앞으로 할 텐데 그러면 원래는 이제 광텔이지 않습니까? 예. 이게 한 건밖에 안 됩니까, 우리? 1년에 이제 2건을 하게 되는데 네. 이제 한 건은 국비 공모로 하고 예. 하나는 이제 도비 공모로 진행이 됩니다. 지금 저희가 예. 이제 일단은 국비 공모는 이제 광태리 마을이고 네. 이제 도비 공모는 지금 동막사리가 지금 저번에 정해져 하고는 있습니다. 사리 했던 것처럼 예, 예. 국비 공모가 광텔이고 도비 공모는 언제 이거 추진할 계획 있어요? 지금 동막사리로 연말에 확정이 됐어요? 연말에 확정은 됐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성내동 1호에 지금 도시가스 설치를 하고 있잖아요. 거의 마무리 단계인 것 같은데 뭐 업체랑 그 어떤 시민 간에 서로 간에 어떤 뭐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있나요? 좀 민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좀 업체가 네. 약간 공사 중에 좀 예. 그 잔해물이나 이런 걸 좀 치우는 거를 좀 게을리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일단 저희도 그 안내 조치하고 예. 주의 조치를 좀 취했습니다. 예, 예. 철저하게 좀 관리 감독해 주시고 어쨌든 모든 것들이 어떤 시민들에 대한 어떤 불편 사항이나 생활 민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즉시 그런 민원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올해는 이제 그 교사통 뭐 이런 쪽으로 교동 쪽으로 좀 뭐 좀 들어온 거 신청을 한 것 같은데 도시가스 그런 부분은 지금 지금 신청을 받고 있나요? 저희가 한 7월 중에 추가로 내년에 할 거를 예. 신청받고 올해는 이제 아까 정라 23통 예, 정답 네. 23통이고 내년도 할 걸 받고 있는 거죠. 내년도는 그 신청을 받아서 몇 군데 정도 하실 계획이세요? 일단 한 200세대 규모면은 일단 네. 한 군데 일단은 한 군데요. 알겠습니다. 차주를 취해 주시고 또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늘상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이 관망 사업을 한다든가 이 배관망 사업을 할 때 이 마무리가 계속 민원이 생겨서 요즘은 이제 뭐 될 수 있으면 그런 것을 민원을 반영을 해서 포장을 하거든요. 그런 같은 부분 포장을 하고 이렇게 그 땜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민원은 계속 되는데 이런 사업을 할 때 꼭 그 뭐 아스콘 포장 내지는 콘크리트 포장을 꼭 완료할 수 있도록 그 예산에 뭐 포함을 시키든지 해서 꼭 마무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네, 정정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322페이지요. 삼척 블루파워 하력 발전소 건설 지역 상생 협약 투자 이행 추진에서 그 직원 사퇴 건립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사택 규모가 두 개 동에서 120세대, 16평형, 70세대, 26평형, 50세대로 돼 있는데
이 사업이 원래 착공 시기는 언제였었죠? 저희가 뭐 사실은 작년 한 10월 경에 이제 인허가를 마무리하고 해야 되는데 네. 이제 그 블루파워 같은 경우에 이제 사택 그 지을 부지가 네. 건저당이 설정돼 있는데 네. 그래서 그 건저당을 해소를 하려니까 그 뭐나 투자한 회사 그 은행이나 이런 분들이 그 해소를 안 해줘가지고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거든요. 아마 지금 그 블루파워 측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좀 해본다고 그랬는데 뭐 하여튼 저희가 봐서는 한 3월경 돼야지 아마 해소될 것 같으로. 3월 달 경에.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그 지역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거 진다 해놓고 안 짓는 거 아니냐. 그래서 계속 이제 삼척 불파에 대한 어떤 그 불만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이제 그게 지금 군자당 설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걸 풀라고 하면은 은행 쪽이나 이런 분들이 동의를 해줘야지 이걸 풀지 않겠어요? 예. 이거 풀지 않는 이상은 이걸 다시 착공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걸 하면 지난해 10월부터 했기 때문에 네. 이제 최근에 와서 어느 정도 정점을 찾은 모양입니다. 정점을 찾았어요. 네. 그러면은 블루파워랑 이렇게 소통을 하셨을 때 이 부분이 이제 언제쯤 이제 풀린다는 어떤 그거 확고한 그거를 받으셨나요? 그래서 건축 허가를 인허가 연장을 3월까지 해놨기 때문에 네. 3월까지는 그 서류가 들어와야지 이제 건축 최종 인허가가 나기 때문에 네. 그때쯤이면 착공할 준비가 다 될 것 같습니다. 3월 달까지 연장했는데 또 약속을 어기면 이거 건축허가 취소되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는 반려가 되죠.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 삼척 블루파워가 가동률이 저조해서 수익이 많이 떨어진 것은 알지만은 이거는 지역 주민들 삶의 터전을 내주고 이런 부분들을 지역에다가 화력 발전소를 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과 약속은 꼭 지켜야 된다 보거든요. 물론 이제 블루파워에서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근저당 그런 것 때문에 안 된다는 거를 지역 주민들이 잘 모릅니다. 우리 또한 의원들도 지금 이제 제가 왜 이렇게 자꾸 딜레이가 된 줄 물어보니까 이제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이 사업이 그러면은 지금 정확하게 올해 상반기에 착공이 된다는 겁니까? 예. 상반기에. 예. 그러면은 인허가가 이제 완료되고 또 네. 사실은 또 세부 뭐 실시 설계를 하긴 하는데 네. 그 일단은 이제 착공을 상반기 중에 착공하겠다는 게 블루파워 입장입니다. 실시 설계 다 끝나지 않았었나요? 그러니까 그 이제 도시 이게 건축 인허가를 받으면서 거기에 따른 뭐 좀 보완하는 게 또 있는 모양입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우리 에너지과에서 강한 의지를 갖고 이번에는 3월 달에 인허가 나면은 상반기 중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밀어붙여야 됩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네. 그래서 우리 삼척 블루파워와 지역 주민들의 어떤 약속이라든가 또 시 집행부와 또 의회와 또 이 삼척 블루파워 간에 서로가 믿고 이제 서로 협약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좋은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실과에서는 굉장히 좀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 계속 블루파워랑 좀 소통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하여튼 올해는 이 직원 사택 건립이 꼭 착공될 수 있도록 상반기 안으로 예. 착공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이제 그 올해의 어떤 일정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저희 의회에다가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요 마지막으로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CCUS 진흥센터 구축 사업에서요. 전년도에 이제 4,236억 원 규모로 추진된 CCU 메가 프로젝트 실증 사업하고요. 현재 진행 중인 386억 원 CCUS 진흥센터 구축 사업이 어떤 방식으로 연계되고 있는지 또 두 사업의 기능 분담과 단계별 연계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저희가 메가 프로젝트는 사실 지난해에 그 관련이 이제 삼표 시멘트를 네, 네. 대상으로 했는데 저희가 예타를 추진하다가 네. 예타 사업에서 이제 좀 좌절됐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중기부에서 했는데 중기부에서는 발전 분야하고 뭐 다른 분야 두 개의 분야만
예타를 인정해주고 시멘트 분야는 이제 예타에서 배제가 됐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이 사업은 메가 프로젝트 실증 사업은 그러면은 안 되는 겁니까? 예, 그래서 그 어떤 사업 취지나 이런 거를 이제 중기부에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네. 아마 저희가 별도로 한 500억 규모 정도로 이제 그 산표하고 해서 국비 공모 사업에 좀 도전을 할까 합니다. 예.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 공모로 해서 다시 재도전한다는 뜻입니까? 예, 사업을 절차를 조금 변경해서 예. 그러면 동해 동서발전이라든가 강릉 한라시멘트 에코 프로 HN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예, 다 좌절된 거예요? 예. 예타가 이제 어차피 저희 그러니까 예타 저희 통과가 예타가 안 됐다는 얘기 예, 아니에요? 배제됐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거는 이제 저기 산표 시멘트도 그렇고 동서발전도 그렇고 한라시멘트도 이제 같이 해서 국가 공모 사업으로 국비 공모 사업으로 한다는 거예요? 아마 이번에는 저희가 봤을 때 산표만 가지고 산표만 가지고. 산표만 가지고 저희 시하고 도하고 해서 아마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타 통과를 못했네요. 네. 그리고 이제 CCUS 진흥센터 구축 사업은 이산화탄소 포집이라든가 저장이라든가 운송 활용 등에 대한 기술 개발이라든가 뭐 신뢰성 시형 평가 인증 장비를 구축하기 위한 기반 구축 사업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 진흥센터 구축 사업은 조건부 승인 상태이고 또 실시 설계 후 2단계 심사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현재까지 준비 상황과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또 지연 요소는 없는지 어떻습니까? 저희가 그 금년에는 아마 기본 계획하고 이제 뭐 실시 설계 정도를 금년에 하고 네. 내년쯤 돼야지 실질적인 착공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내년에 이제 저기 착공이 될 것 같아고요. 예. 그리고 이제 추진 실적에 조건부 승인이 자립화 이후 지방비 미지원 명확화가 실시 설계했다는 2단계 심사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재되어 있잖아요. 예. 추진 실적에 보면은 예. 이 조건이 우리 시의 어떤 재정 부담과 운영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그리고 이를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지 뭐 어떤 구체적인 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돼서요. 뭐 실질적인 뭐 말은 이제 조건부인데 실질적인 거는 이제 시가 사업을 하면서 시비 부담을 할 수 있느냐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시비 부담 능력이 있냐 이제 예. 이 말 이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대한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어차피 어차피 해야 되는 투자 심사가 어차피 조건부지만 통과됐기 때문에 세부 계획대로 이제 실시 설계하고 네. 뭐 그 준비하면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센터 구축의 핵심인 CO2 허브 터미널 기반 및 표준화 정비는 어떤 종류가 포함되는지 또 장비 기능과 구성, 예상 운영비까지 좀 구체적으로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지금 참여 기관이 이제 그 시기고 에너지 연구원하고 KTL이 네. 주 참여하는 기관인데 네. 에너지 연구원 쪽에서는 이제 CCUS 이제 포집 설비 분야에 중점적으로 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KTL 같은 경우는 그게 기본적으로 뭐 분석이나 이런 장비 구축한 거에 대해서 장비 구축에 대해서 뭐 운영이나 이것까지 이제 염두에 두고 있거든요. 그리고 에너지 이제 연구원은 이제 포집의 역할을 하고 예. 그다음에 KTL은 장비 구축이라든가 운영에 대한 부분을 책임진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이제 CCU 메가 프로젝트 사업이 예타 통과를 못했기 때문에 4,236억 원에 대한 그 부분은 이제 다 없어진 거네요. 예. 그래서 이 CCUS 진흥센터 구축 사업이 기술적 어떤 결과나 현장 검증 내용이 올해 진흥센터 구축 사업의 설계나 장비 구성에 어떻게 이제 반영되었는지 이제 이거를 연계를 해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CCUS는 단독 사업으로 가야 되네요, 그죠? 예. 이해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386억 원 총 사업비에 대한 연차별 재원 투입 계획은 어떻게 이제 설정이 되어 있고요. 또 국비, 도비, 지방비 구성의 변동 가능성은 없습니까? 뭐 특별히 뭐 저희가 사실은 먼저 그 실시 설계를 해봐야지
사실 금액이 최종 확정이 되는데 이건 확정된 게 아닌가요? 지금 이제 그 공모 사업비로는 확정이 된 거고요. 네네. 그 실석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변화될 금액은 수 있다. 변동은 있을 수 있는데 이 금액을 그대로 아마 금액에 맞춰서 아마 실석에나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에너지과에서 추진 중인 CCUS 진흥센터 구축 사업은 또 우리 시의 미래 산업을 이끌 좀 핵심 축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변화하는 탄소 전환 흐름에 우리 시가 좀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탄탄히 해주시고요. 또 저희가 이제 이거 에너지과의 전체 사업들을 쭉 보면은 너무 대형 프로젝트 사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업들을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 하시려면 얼마나 힘들까. 저희들 자체도 사업이 너무 많으니까 헷갈릴 때가 많거든요. 하여튼 이런 어려운 우리 수소 드림시티에 걸맞는 사업들이 많은 만큼 우리 과장님 비롯한 우리 팀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너무 애쓰시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이 자리 빌어서 하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네, 이강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십니다. 이강호 의원입니다. 짧게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기 위해 가지고 수소산업이 이제 거의 뭐 이제 국가가 정부가 하는 일에 우리가 선점하면서 지금 쭉 잘 나오고 있어요. 동호회하고 앞으로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는 사업들이 우리한테는 어떤 이득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내가 짧게 물어볼 테니까 그냥 대답해 주세요. 수소 특화 일반 산업단지 이제 그 동막에 조성하고 있는 건 그 나중에 조성이 되면 이제 우리가 다 가지는 거잖아, 그죠? 분양을 하고 아니면 뭐 임대료를 받는다든가 일단 분양하는 거예요, 그죠? 그 분양하게 되면은 그건 다 우리 세입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예. 그죠? 임대용 공장은 임대해주면은 우리가 지어가지고 지금 다 지고 임대해주면은 임대료를 받는 거고, 예. 그죠? 블루파워 지역 협력 사업에 그 3척 10은 397억 원 우리한테 들어와 있는 거죠. 지금 돈이. 돈은 아직 안 돈은 아직 들어왔습니다. 안 들어왔어요. 예. 빨리 받을 들여놓으라 해야죠. 일단은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사업 계획이 나오고 이제 진행할 때 그때 사업 받는 계획이 걸로. 뭐 우리가 계획을 뭐 내일이라도 짤 수 있는 거고 모레라도 짤 수 있는 거고 돈을 빨리 일단 착금을 시키라고 하세요. 근데 지금 요구해야죠. 아까 이제 사택 짓는 관계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뭐 식기하고 블루파에서 운영할 자금이 사실은 그리 없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사업 계획이 나오고 이러면은 그때 협의해서 받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거하고는 다르지. 그 약속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전기 생산하면서 주겠다는 돈이 아니고 난 착금이 돼 있는 줄 알았는데 착금이 안 됐으면 착금을 받아야 돼 빨리. 그다음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CCUS네요. 이것도 시비가 130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어쨌든 공모 사업이라 가지고 다 그냥 우리가 시비를 다 부담하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나중에 누구한테 위탁을 주나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KTL은 이제 사실 어떤 보면 국가 기관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KTL 쪽에서 뭐 운영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일부 직원들이 내려와서 운영하든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냥 이런 진흥센터라든가 뭐 대용량 ESS 복합시험 인증 플랫폼 구축 사업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냥 주기만 하는 건지 우리한테는 뭐가 들어오는 건지 그러니까 그런 ESC 같은 쉽게 경우 한번 ESC 같은 경우도 어떤 민간 기 어떻게 보면은 뭐 공공 성격이 강한 민간 기업이거든요. 네. 그랬을 때 저희가 뭐 국비나 도비를 지원함으로써 그 사업이 활성화하면서 어떤 주변 그 관련 기업체들이 이제 뭐 사람이 따라온다든가 저희한테 뭐 이제 여기 와서 네, 이제 여기 와서 경제를- 먹고 자고 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네. 거고 그래서 사실은 그 뭐 일종의 기업체로 기관들이죠 기관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양희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의원인데요. 페이지 수는 310페이지인데요. 과장님 페이지는 안 봐도 되고 저 한번 봐주세요. 이게 수소, 우리 삼척시가 앞으로 먹거리, 우리 국가에서도 미래의 먹거리 에너지라 그래요, 그죠? 네. 우리 수소 저장 운송 클러스터 구축 사업이 2023년도 12월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어, 그죠? 네. 우리가 통과하는 목적이 뭐냐면 동해 사업도 있지만은 동해는 뭐 실증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우리 삼척시는 사업이 어떻게 하면은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축출하겠다. 1일 30톤을 LNG 기지에서 수소를 축출해서 수소를 생산하겠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 사업이 약 한 2,500억 사업이었어. 국비 한 200억에다가 민자 사업이 한 2,300억이 됐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본 의원이 보면 이게 아마 2023년도 12월 달에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가 됐는데 예산도 그렇고 진척이 진행 과정이 속도가 조금 느리는 것 같아서 한번 과장님께 여쭈어봐요. 짧게 한번 답변해 주셔요. 저희가 제일 문제가 이제 그 운영할 민간 기업 투자인데 사실은 그걸 SPC를 구성해서 이제 참여 기업을 모집해서 해야 하는데 지금 이제 SK나 뭐 에코프렌트를 운영하는 기관들이 사실 뭐 많은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이제 그런 기업들이 참여를 조금 그리고 수소가 활용이 바로 되면은 참여할 수 있는데 그게 조금 늦다 보니까 좀 그 참여하는 대기업들이 조금 끌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근데 지금 저희가 요번에 그 액화 수소 관련 이제 인수기지 실증 부지 공모를 했는데 거기는 아마 그것도 뭐 내년쯤에 예타를 받아야 되는데 얼마 전에 저 의원님들께서 공모 사업 한대 가지고 저 현수막 해주고 서명해준 거 그 사업이 아마 저희가 단독으로 결정되다 보니까 아마 그 사업 진행되면은 이 예타 사업도 아마 거기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수 목적 법인이라고 SPC 이런 기업 우리가 수소를 생산해서 판매까지 이르기까지 이런 회사들이 아직까지 나타나지를 않았어요. 예. 저는 과장님 반드시 이 부분을 우리가 달성을 시켜야 되는 게 첫 번째는 우리가 이게 그 LNG 기지가 우리나라에 보면 인천이나 통영 또 평택이죠, 그죠? 그 다음으로 우리 제4기지를 가지고 있는 게 우리 강원도 일대라든가 아니면 경기도 수도권까지 이게 천연가스를 공급을 하는 기지란 말이에요. 기지를 갖고 있어. 우리 국가로 보면 엄청난 우리 삼척에서 그 부분을 차지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벌써 통과됐는데도 이렇게 생산이 하지 못한다는 게 조금 아쉬워요. 사실상 이렇게 보면 천연가스에서 주 원료가 메탄이잖아, 그죠? 메탄이 카본이 하나고 수소가 4개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수소가 상당히 많이 들어있어. 수소가 메탄이 주 원료가 한 90% 이 정도로 천연가스에 들어있대요. 거기에서 수증기와 700도 이상 고온에서 수증기와 반응시켜 가지고 수소를 축출해내는데 1일 30톤을 축출해내면 우리 지역에 있는 발전소, 화력발전소들, 석탄 화력발전소, 그 다음에 인근의 강원도 일대에 수소를 보급할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반드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삼척이 살아나자면은 그게 이루어져야 된다. 두 번째는 또 조금 짧게 그 남부 발전에 보면 3, 4호기를 하려고 하던 부지가 있어요. 상당히 넓어. 과장님 아시죠? 예. 거기에 지금 우리 삼척이 앞으로 내다보면 그 자리를 어떻게 해서라도 그 수소나 암모니아로 혼소 발전시킬 수 있도록 석탄을 100%로 하던 것을 어떻게 하면은 암모니아나 수소로 혼소 발전시키려고 하는데 수소를 가지고 오려니까 외국에서 수소를 가지고 오려니까 아직까지 수소가 인프라가 구축이 되지 않아 가지고 상당히 어렵고 선박
운반 선박도 없고 그러니까 아모니아를 가져와야 되는데 지금 뭐 아모니아는 조건이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삼척시는 암모니아 저장 시설을 3호기, 4호기 그런 자리에다가 대단지로 시설이 돼서 암모니아에서 나중에 석탄하고 혼소 발전을 시킬 수가 있고 암모니아는 아시다시피 이산화탄소가 하나도 배출되지 않고 그린 암모니아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어떻게 해서라도 3호기, 4호기 자리에 남부발전장소 자리에 외국에서 암모니아를 액화시켜 가지고 들어오는데 지금 우리가 뭐 질소 비료라든가 농업 비료 같은 거 이런 걸 많이 암모니아로 다 들어왔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호산에 우리 선박이 암모니아를 싣고 액화시켜 가지고 싣고 들어와서 거기에서 저장해서 거기에서 연료로 혼소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블루파워도 올 수 있고 산표 시멘트도 올 수 있고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현 정부에서는 네. 그 암모니아 혼소 발전을 지금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암모니아 혼소 발전은 아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요. 단지 저희가 남부 발전에서 해난 1, 2호기 부지에 지금 3만 톤 규모 탱크 해놨는 것만 이것만 이제 1호 사업으로 아마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만약에 2050년도에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어, 그죠? 그러면은 석탄화력발전소가 지금 100%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으로 배출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은 포집해가지고 저장하는 기술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석탄 화력 발전소도 아마 지금 2040년에 전부 지금 정부에서는 폐쇄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전에 어떤 다른 뭐 쉽게 갖고 수소 전소라든가 아마 터빈 발전이라 수소 터빈 발전이라든가 이런 걸로 아마 변경을 아마 회사들이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준비하면 마무리하면 그러면은 수소로 한다 그러면은 수소를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는 LNG 기지에서 수소를 많이 생산할 수 있어야지만은 앞으로 우리 삼척시가 먹고 살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수소는. 안 그러면은 수소를 액화시킨다든가 액화에 그래야지만은 뭐 다른 기업들도 관련 기업들 연구하는 관련 기업들도 들어올 수 있지. 우리 수소를 생산하지 못하는데 관련 기업들이 일로 들어올라 하겠어요? 다른 지역은 아마 인천이나 평택 이런 데는 수소를 상당히 많이 생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과장님께 말씀드린 게 어떻게 해서라도 살아남자면 수소를 직접 그렇게 대량으로 생산을 해놔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그게 인프라가 상당히 다른 시군보다도 좋게 형성이 돼 있잖아요. LNG 천연가스가 그만큼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정부에서도 액화수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장기적으로는 수입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번에 그 실증지 공모행계 어떻게 보면은 그 수입을 하는 그 탱크 부지를 이제 실증을 하면서 이제 그 규모를 이제 확대해서 뭐 우리 지금 LNG 기지에 있는 탱크 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나중에는 뭐 한 2040년, 45년 정도 가면은 그런 탱크를 설치를 하고 해에서 아마 수입해서 하는 걸로. 그래서 저희는 일단 그 남부 발전 부지에 요번에 그 실증을 하고 지금 실증 부지 탱크는 한 280톤 규모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보면 수소 저장하는 걸로는 제일 큰 게 되거든요. 그 실증을 한 다음에 아마 향후는 정부에서는 그런 뭐 4만 루베든가 이런 정도 기지화할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저희가 아까 그 의원님 말씀하신 LNG 기지에서 하는 계절에서 하는 것도 좋은데 사실은 그 아직 그 수소 단가를 아직 다운을 못 시키기 때문에 조금 과장님, 수소는 외국에서 수입해가지고 들어오자면 저는 생각에 10년은 또 못 들어와요. 아시다시피 운반선이 일본에 딱 한 척이 지금 건조가 완료가 됐는지 그렇다고 봐요. 그리고 액화시키자면은 마이너스 253도씨에서 진짜 극저온에서 액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게 운반선도 없죠. 또 인프라도 지금 안 되잖아. 저장할 수 있는 기술, 그다음에 운반선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10년 이내에 그게
액화시킬 수가 없다고 봐요. 그리고 액화시키지 못하면은 그 수소 예를 들어서 호주에서 수소를 생산하는데 수소 1kg에 생산하는데 1,500원, 2,000원도 안 간대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은 거기에 8,000원, 9,000원이잖아요. 경쟁력에서 아무도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수소 차량이라든가 수소에 대해서 지금 1kg당 충전하는 게 10,000원씩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경쟁력이 아무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살아남자면은 우리도 수소를 LNG 기지에 수소를 축출하고 나머지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포집해서 저장시켜 놓고 이런 부분을 우리 시도 먼저 선점을 하지 않으면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해요. 참고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딱 맞추셨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예. 추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게요. 에너지가는 앞전에 뭐 민원이 있는 걸 대응하는 거 보니까 주민들인데 소통하고 이런 자세가 높이 칭찬할 만해요. 근데 또 앞으로도 이게 사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다 해결되거든요. 여러 가지 민원이 있을 때 현장을 방문해가지고 시민들을 설득하고 특히나 보다 나은 환경 조성을 해주는 것들이 많잖아요. 뭐 우리 미러맥걸도 있지만 LPG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도 그래요. 그리고 지난번에 독일 그 읍면단위 LPG망 구축 사업 중에 주민들 동의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정상 못 들어가는 데는 2차적으로 이렇게 뭐 마을 단위 LPG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차곡차곡 해가지고 준비를 해서 공모를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 5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 4차 본회의 사내를 선포합니다.